함수의 결정 봅시다. 오늘은 개념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보고 우리가 뒤에 문제들도 같이 좀 풀어보고 시단계나 1단계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는 미정계수의 결정인데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할 때 엄청 많이 쓰이고 근거를 제시하게 근거를 제시할 때 되게 많이 쓰니까 얘는 정확히 잘 알아보세요. 자, 미정계수의 결정을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미정계수가 결정되기 위한 뭐라는 거야? 그런 걸 정시가 시작 들어갔네.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유용한 도구를 쓰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수꼴의 극한식에서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그래서 0분의 0꼴이다 라는 걸 증명하게 되는 건데, 자, G분의 F라는 분수꼴의 극한식이 있어. 대입 관찰했을 때 분모가 만약에 0이 됐다? 그럼 0분의 어쩌고 0분의 상수는 보통 발산된다는 말이야. 근데 분모가 0인데 수렴한대요. 이상하다. 말이 안 되는데? 보통 너네가 대입 관찰하는데 말이 안 된다? 0분의 0꼴이라 생각하면 돼. 그게 뭔가 직관이라는 사람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거든? 자,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대입 관찰에서 분모가 0이 됐어? 근데 발산은 자꾸 수렴한데 누구도 0이구나. 분자도 0이구나 해서 바로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그거는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로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진짜 0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f가 궁금하다? 그럼 f는 하고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 g분의 f가 b로 수렴한다 그랬죠? g는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얘네들을 사칙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들은 그럼 수렴이 보장이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로 표현을 해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하고 둘이 그냥 곱하면 되겠네요. gx분의 fx라는 식과 gx를 곱한 걸로 표현하면 약분하면 f다니까 똑같은 식 맞죠? 근데 얘는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b. 얘는 몇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0. 그러면 따라서 수렴하면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리미트를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와 곱하기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a로 갈 때 gx로 분리해서 얘는 아까 몇이라고 했고 b. 얘는 몇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b 곱하기 0에서 는 0인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문제 풀 때 매번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증명했으니까 이제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외우면 돼요.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누구도 몇이구나. 이게 따라하세요. 미정계수의 결정 1번. 네, 1번에 훨씬 많이 나오긴 해요. 이게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분자도 0이구나. 이게 미정계수 결정 1번이 되고, 자, 미정계수 결정 2번은 이번에 상황이 반대예요. 대입 관찰했는데 분모는 모르겠어. 근데 분자가 f가 분자의 역할을 하는 식이죠. 분자가 0이 됐어?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g 몇 분의 0 하면은 직관적으로 당연히 몇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어쩌면 0 하면 0 될 것 같지. 근데 따라하세요. 분자가 0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예를 들면 GA분의 0 있는데 3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돼? 말이 될 수 있어. 뭐분의 뭐꼴 1하면 0분의 0꼴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것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이따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얘도 G가 궁금하다. G에서 시작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하고 너네 자 빨리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수렴하는 거 2개 줬죠? 그 수렴하는 2개로 내가 알고 싶은 G가 어떻게 되는지 나갈 게 적으니까 좋네. 증명해보시기. 하나 내렸으니까 하나 너네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자, 시간은 30초만 줄게요. 다 했어? 1번도 할 수 있겠어? 1번 써보세요. 2번 다른 친구들은 1번도 한번 써보시고요. 이거 잘 저번 시간에 못 들어서 뭔 말인지 좀 헷갈린다. 이따 따로 진행하고 있으면 끝나고 나서 이걸 다시 진행했으니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잘 안되는 친구들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지금 이거 보여주고 넘어갈 테니까 너희가 한번 숙제할 때 가서 시험보세요. G가 궁금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수렴하는 건 G분의 F는 B로 수렴하죠. 그리고
f는 0으로 쓰려면 그럼 f와 g분의 f를 이용해서 g를 만들어야 돼. 그럼 뭔가 아까는 약분해서 g가 없어졌는데 분모가 f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난 처리를 할 거야. x가 a로 갈 때 fx 말고 f를 g를 남겨야 되지. f가 0이니까 fx 나누기 하고 gx분의 fx 이렇게 해주면 나누면 역수를 곱하니까 역수 취해서 f가 소거가 되고 g만 남겠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러면 그러면 따라하세요. 수렴 나누기 수렴 이러면 분리할 수 있죠? 뜯어내면 안 되죠? 그냥 분리하면 안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분리할 수 있어. 나누는 식이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닌 값을 수렴해야 돼. G분의 F가 0이 아니래요? 0이 아니라고 하는데 B라 그랬네? 그래서 이게 B가 0이 아니면 이런 조건이 있었죠? B가 0이 아니니까 얘가 분리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얘는 0이었죠? 0 나누기 B 이렇게 돼서 이 B분의 0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 G도 0이 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증명 못하더라도 직관적인 해석은 바로바로 돼야 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니까. 자,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그럼 보통 뭐 해야 된다고? 분모가 0이야. 보통은? 뿔만 무한대로 발산해도 돼. 왜냐? 이런 느낌 봐봐. 좀 어린이한 친구들 보이니까 보여줄게요. 자,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자, 대입한 분모 몇 나와요? 예를 들면 fx가 x제곱에다 쳐볼까요? 그러면 대입하면 0분의 x제곱에다 1 대입하면 몇 나오죠? 1하면 이거 뿔만 무한대로 발산이에요. 좌극하는 우극하는 즉 분모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보여줘야지 1-로 할 때 x-1분의 x제곱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0분의 1이지만 부호를 넣어 발산이지만 얘는 양수죠? 부호가? 근데 1보다 실제로 조금 어떨 때였어? 1보다 조금 작은 거 1 빼면 0보다 조금 어떻게 될까? 이 부호가 음수가 돼요. 무한대에 가깝게 하나씩 절대값이 커지긴 하지만 음수분의 양수라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이 밑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찬가지로 분자는 여기 1, 0대 플러스 얘도 플러스라서 얘는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돼서 보통 분모가 0이다 뿔과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뭐라? 분모가 0인데 뭐 한대요? 수렴한대요. 말이 안 된다니까? 근데 말이 안 되면 뭐보다 먹고를 의심하라고요? 얘도 0이구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끼리 줄여서 이렇게 부를 거야. 따라서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분자도 0이다. 얘 이름이 뭐냐라고 보면 너네가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미정계수의 결정 1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 우리끼리 약속해 이거. 자, 두 번째는 미정계수의 결정 2번은 이번에 분모가 0이 아니야. 누가 0이 된다고요? 분자 역할은 F. 그러니까 분자가 0이면 보통 뭐가 돼야 돼? 직관적으로 0이 돼야 되거든? 분자가 0인데 뭐가 아닌 값으로 수렴한대? 0이 아닌 값. 그럼 너도 0이구나. 얘도 0이구나. 이게 언제 이렇게 될 수 있냐면은 예전 한번 더 줄까?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대입하면 여기 네모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대입하면 분자가 몇 나와요? 0이 나오고 아직 근데 어떻게 0이 안 나오냐고 가능할 수 있어. 뭐분의 먹거리라면 x- 여기 하나 똑같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a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입하면은 소거가 원래 0이 돼야 돼. 근데 똑같은 게 있으면 약분이 돼서 뭐분의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a분의 1이 2다. a가 몇이면 되겠네?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0분의 0 꼴이면 뭔가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상하네? 하면 뭐보다 뭐꼴 의심을 하라고요? 0분의 0꼴? 내가 모르는 얘 0이 되는 원인이 들어가 있었나? 그래서 뭐가 소거가 되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미정계수 결정 2번 간단히 한번 말하고 넘어갈게요. 따라하세요. 분자가 0인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면 분모도 0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는 0이랑 관련된 거는 우리 수투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를 다룬다기보다는 주로 다항 함수를 다루잖아요. 다항식, 우리 수학 3에서 배웠죠? 다항식에서 함수값이 0 된다? 무슨 정리랑 좀 연관이 있었죠?
인수정. 능력하면 인수정이랑 항상 관련이 있었죠? 수초에서는 인수정이 엄청 많이 쓰이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인수정의를 잘 쓰면 조금 계산이 편해진다. 그래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에 대하여 하고 예시를 내가 들어놓은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뭐하고 뭐 한다? 모르겠으면 일단 딱 봤을 때 알면 대입 안 해도 돼. 미분 배우면 이거 대입할 필요 없어. 대입할 필요 없이 그냥 뭐랑 뭐가 몇이네. 두 개 종목 뽑아놓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 모르겠다? 아니면 식이 엄청 복잡하다? 일단 대입하고 꼴파크 해야 되는 거야. 킬러급에서 무조건 그게 기본이 돼야 되고. 자, 그래서 대입하면 부모 몇 나와요? 0. 그럼 발산하기 짜고 보니까 몇이래? 와! 뭐야? 0분의 0꼴이네. 그러면 얘도 몇이구나. 그럼 얘가 수렴하기 위해선 F2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F가 다항식이니까 무슨 정리를 이용하면 인수정리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바로 이렇게 쓰고 시작할게요. x-c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남은 부분이 1창 몇 개? F 몇 차라 그랬어요? 개수 1 밑줄 2차 동그라미. 그러면 2차니까 1차 하나만 더 있으면 되고 2차씩 하나만 더 있으면 되고 1차에서 몇이겠네? 이렇게 딱 써주고 여기에 이거 약분한 다음에 2대2 패스 3 넣어야 되니까 플러스 해서 그냥 F가 이거구나 해서 바로 그냥 쓱싹 하고 끝내면 돼요. 이거를 막 개수 1이 2차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f2가 0이니까 f2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고 저기다가 아십시오.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인수정리가 있습니다. 막 해서 연립하고 하는 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예시도 극한식 계산은 뭐 한다고요? 대입을 완성한다. 분모가 몇이 나오네? 0. 근데 신기하게 뭐 한대요? 수렴. 그럼 누구도 몇이다? 분자도 0이다 해서 대입해가지고 또 a 대한 식 쓰지 마시고 무슨 정의 써라. 그럼 분자도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다. 전개해서 이 상수랑 B 되려면 내가 하나 옆에 뭐라 써버릴까 그냥. 이렇게 쓰면은 B 결정하면 바로 되겠죠? 그럼 약분한 다음에 1 대입해. 1-B가 3이야. B 몇이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1 마이너스 1에서 뭐야? 같이 계산을 잘 못하니까 잘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면 A까지 바로 나오겠죠? 아니면 그냥 A 플러스 B면 이거 이 식에다가 1 대입했을 때가 A 플러스 B 플러스 1이죠? 바로 그냥 1 대입하고 뭐 계산하면 1 대입하면 0이네? 0 이렇게 나온 거야.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인수정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능력 나왔다 인수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너네가 어려운 문제 풀 시간 확보가 좀 더 돼요. 검사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고. 자, 다음은 이거 뭐 쓸 거 있나요? 위에 이거 안 쓴 사람은 뭐 이렇게 인수정리로 표현하는 거 정도만 한번 써보세요. 그 외에는 딱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바로 여기 위 이렇게 써있으면 좋겠어. 뭐 서술형이라면 서술을 해줘야겠죠? 근데 서술형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빠르게 풀고 넘어가시겠어요? 뭐. 자, 실제로 너네 함수의 결정 여기가요. 너네 시험 때 필로로 한 문제 정도 보통은 나와요.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내신에서도 나오고 수능이나 이쪽에서 함수의 결정 쪽은 되게 많이 쓰이니까 얘네는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함수의 결정은 미정계수 결정이랑 관련해서 어떤 함수의 정보 세 가지 타입이 있다. 기억을 하면 괜찮아요.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떤 fx가 포함된 분수꼴의 극한식이 있다. 이건 f에 대한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f의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고 싶어 따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대입관처럼 무한대분의 다항식 f는 내가 생각해서 귀찮아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나올 테니까 그게 b로 수렴했다? 근데 b가 만약에 0이었대. 얘는 x 3승분의 fx는 0이었대.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 얘 차수가 얘가 3차? 그럼 얘는 어땠다는 얘기인 거야? 2차? 이하였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n차지? 그러면 b가 0이면 n차보다 어땠다? f가 낮았다. 얘가 3차면 상수함수거나 1차거나 2차였다라는 얘기예요. 3차면 개수 b로 수렴했는데 그게 0일 수가 없잖아. 이따가 뒤에 예시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예를 들면 3차분의 3차에서 3으로 수렴했다? 개수 b가 3이구나. 차수가 똑같고 개수 b가 3이구나. 해서 우리가 bx n승 플러스 땡땡땡 이렇게 딱 난 써놓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이거는 거의 없거든. 킬러급이 아니면 거의 안 나오고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0이 아닌 수를 수렴하게 줘요. 그럼 보자마자 fx가 몇 x 몇 세 플러스 땡땡땡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따라서 x가 a로 갈 때 특정 지점으로 갈 때는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래요? 인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인수 1개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인수가 2개, 3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자, 인수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봅시다. 자, b가 만약에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지금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이거 한글로 쓰면 좀 다른 의미긴 한글로 써도 비슷하긴 하다.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따라하세요. 극한식 계산은 대입하고 관찰한다. 야, 대입하면 분모 몇 나와? 0. 발산하겠지 하는데 뭐하는데? 누구도 0이구나. 분자도 0인 거야. 그럼 무슨 정리에 의해요? 인수 정리에 의해요. 얘도 뭐를 가지고 있겠구나.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저 n이 2일 때도 예시를 들어서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 fx 는 4.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는 다항 함수야. 자, 대입 관찰했더니 분모가 0인데 3으로 수렴한다고? 분자도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놓고 뭔가 뒤에 뭔가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약분을 이제 하는 거죠. 약분. 새로운 극한식 얻었으니까 또 뭐 해야 돼요? 대입 관찰했더니 분모가 또 몇이 돼? 와, 뭐야? 또 0이야. 누가 또 0 된다는 얘기야? 약분인데 또 0 돼. 또 있었구나. 있고 뭔가 더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인수를 똑같이 가져야 되냐면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까지. 왜냐면 분모가 0 되면 에어컨 좀 맞춰주세요. 진짜 너무 빠질 거 딱 들었었지. 자, 분모에 2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 2개를 다 날리기 전까지는 계속 분모가 0 돼서 이상하다 발산할 것 같은데 의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가 발산하지 않도록 얘 2개를 다 없애줄 수 있게 2개를 애초에 넣어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고 2개를 날리고 나서 남은 부분이 있는데 자, 근데 봐봐 2개가 아니라 3개가 있어 줘볼게요. 이렇게 있어 쳐봐. 그럼 이제 분모는 더 이상 없어? 근데 분자는 아직 하나 남았어? 대입하면 이제 몇으로 수렴해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돼. 분자가 더 많잖아? 0으로 수렴해야 돼.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는 그러면 인수의 개수가 어땠구나.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 인수 개수가 똑같았어? 그럼 약분하고 대입하면 몇 나와요? 3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개였어? 그러면 약분한 다음에 대입하면 분모는 뭐가 되고? 0 되죠? 근데 분자는 더 이상 0이 되지? 않아. 왜 인수 다 뺏겼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뿔만 완전 발산하는 거야. 정확한 요건에 따라서. 근데 만약 여기가 3개였다? 여기 2개였다? 그럼 얘 싹 다 날리고 여기 이렇게 x-1 하나 남겠죠? 자, 그럼 대입하면은 분모는 이제 0이 안 돼. 그래서 1이 돼버렸거든? 분자만 몇이 되는 거예요? 0. 이게 0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0일 때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는 인수의 개수의 차이가 있다 라는 의미고 만약에 0이 아닌 값이었다? 따라하세요. 분모 분자의 인수의 개수가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 n승분의 원래 f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n승분의 하고 f가 x-a n승 가지고 그 다음 gx 뒤에 뭔가 남아있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b인데 b가 0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약분 다 하고 대입했을 때 뭐가 안 나온다는 얘기야? 0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인수를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한글로 쓰면 gx는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않다. 식으로 쓰면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g가 몇을 써야 돼? 0이 아니다. 이게 인수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의식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 f가 분모가 인수 n개 가지고 있죠? 0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f도 똑같이 n개 가져야 돼요. 근데 뒤에 더 이상 인수를 가지면 된다 안 된다? 0이 아니다. 인수 더 이상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인 거지. 이 헷갈리면 한글로 좀 써놓으면 좋겠죠?
G는 x-a를 인수로 가지지 않는다. 헷갈리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0이라는 건 분자에만 아까 확인했죠? 분자에만 남아서 분자가 더 많았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끝에 아까 프린트 가져왔어? 친구 이름 뭐였지? 성준? 성준아 이거 이해되니? 네. 자 이거 한번 쓸 건데 다 써서 쓸 게 없구나. 자 그러면 얘는 직관적인 해석은 이거야. 0이 아니다. 따라서 인수의 개수가 같다. 이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분자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분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주로 이 케이스가 많이 나와서 원래 이것만 쓰다가 다 많아지면 그래. 발산하면 분모가 더 많았구나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지. 자 그 다음에 A로 갈 때의 가장 특별한 케이스는 A가 0이 돼요. X가 0으로 갈 때 X의 n승 3번 케이스. 자 얘는 특별히 따라하세요.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 얘 의미 이렇게 돼요. fx가 x n승분의 f가 b로 수렴했다. b가 0이 아니다. bx n승으로 끝나는구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2번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넘어갈게요. x가 0으로 갈 때 x n승분의 fx는 b이고 b가 0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이 직관적인 해석 2번에 의해서 그러면 fx는 일단 x를 인수로 몇 개 가지고 있고 n개는 일단 가지고 있고 gx 꼴 요런 모양으로 생겼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 얘는 인수를 더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거를 식으로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g0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gx 이렇게 놓을게요. 플러스 땡땡땡하고 g0이 0이 아니면 얘 상수항 c 아니면 c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써도 될까? 0이 아닌 상수항 가지고 있으면 0 대입했을 때 최고차항 다 고차항 날라가고 상수 c만 남으니까 0이 아니다 해석할 수 있는 거 이해되나요?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돼.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또 전개한 걸 내림차순 정리하면 땡땡땡 플러스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야? cx n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x n승 나누고 리미트를 x가 0을 갈 때 하면은 x n개 싹 다 나눠. 싹 다 나누면 c만 남죠?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애들은 x 1승 하나 남고 땡땡땡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x를 어디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앞쪽이 싹 다 나가요. 상수항표가 싹 다 나가요. x를 아직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차수가 높아서. 근데 이게 b다? b랑 c가 어떤 거구나. 같구나. 그래서 b가 의미하는 게 가장 낮은 차수의 최저차항의 개수였구나.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땡땡땡 bx n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거는 뭐 증명할 거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잘 써먹으면 되고요. 근데 잘 쓸 수는 있어야 돼. 자, 함수의 결정 개념은 세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네, x가 어디로 갈 때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다.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다. 그 다음에 x가 그러면 3번부터 갈까요? 0으로 갈 때 극한 정보를 줬어. 그러니까 f에 뭐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면 최고차항과 최저차항 두 개를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죠. 차수와 개수. x가 0이 아닌 어떤 상수로 갈 때의 극한식을 주면 뭐에 대한 정보를 준 거다? 인수에 대한 정보. 인수가 몇 개인지 또는 몇 개 이상인지 몇 개 이하인지 등등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예시들이 막 있어요. 너희는 아래쪽이라고 말하면 되겠네. 아래쪽 보면 예시들이 막 있죠? 예제 1, 2, 3, 4 뭐 해가지고 몇 개 넘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 개 났던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가지마. 아이씨, 가지마. 이거 쉽잖아. 진짜. 자, 1번부터 종민. 1번 어떻게 해석할래요?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 그러면 너가 문제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중간 얘가 나와 있어? 화살표 이렇게 딱 빼가지고 얘를 요약해서 쓰고 싶어. 뭐라고 쓸래요? fx는 3x제곱 플러스 뒤에 몰라 땡땡땡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수많은 그 조건들 중 하나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친구 이름 뭐였지? 현준이? 현준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최고차항
맞아요. 그럼 몇 차인 거야? 너는 합쳐서 말하면 1차? 이거 실수하는 게 아씨 2차인데 0 됐으니까 1차네 틀릴 수도 있어요. 0차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주세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F가 몇 차 이하다라고 쓰면 되죠? 1차 이하 또는 2차 미만 이하라는 표현을 좀 더 보통 많이 쓰죠? 차수는 1차 얘들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요? 분모 몇 차야 지금? 1차 분자 몇 차야? 2차 와 씨, 그럼 발산하겠지 하고 보니까 뭐 한대요? 말이 안 되잖아. 차수가 똑같아야 수렴할 수 있는데 이 빼기를 하면 차수가 어떻게 된다? 차수가 같아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왜 같아졌을까 차수가? 얘 최고창이 누구였기 때문에 수거가 됐던 거죠. fx는 하면은 2x제곱해서 없어지고 몇 차가 남아서 1차이 남아서 개수비를 한 개 몇이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됐다. 상수항 알아 몰라? 이렇게 넘겨야겠죠. 하나 정도는 뭐 플러스 C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뭐에 대한 정보겠니 얘들아? 최저차항 F가 앞쪽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최저차항은 뭐로 끝나요? 라고 말하면 되죠? 다음에 넘어가서 이거 너네가 할 수 있겠지? 숙제로 하기 전에 그 문제 풀기 전에 어차피 너네 주말에 놀다가 펑펑 놀다가 일요일 밤이나 할 거잖아. 그때 되면 개념 좀 까먹으니까 어차피 개념 프린트 한번 이거 읽는데 엄청 빨리 그냥 훑어보면 엄청 빨리 읽잖아요. 그때 좀 읽으면서 채워 쓰면 그냥. 자 5, 6, 7, 8 많이 적었네. 자 그러면 하윤이었나 하윤이? 하윤? 네 하윤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네 제곱을 갖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친구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하윤이가 패스하면 그 다른 친구한테 넘길 거니까 fx가 일단 x-1을 인수로 몇 개는 가져야 되겠다? 2개는 가져야 돼. 2개를 가지면 발산하지 않을 조건이 되는 거예요. n x 플러스 1? 이게 몇 차인지 몰라요. 이거 5차 함수일 수도 있고 10차 함수일 수도 있어. 몰라요. 얘는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모르겠지? 모르겠네. gx, px, gx, qx 이렇게 놓을게.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부족해. 친구 이름 뭐였죠? 민서? 민서야. 왜 부족할까? 잘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할까요? gx가 x-1 x-1이 되면 안 돼요? 비슷한데 조금 아쉽다. x-1이 되는 게 아니라 x-1 인수로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잘했어요. 뒤에 친구 이름 뭐였죠? 프린트가 좀 치고. 성준아. x-1 인수로 가지지 않는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고? 여기까지 써줘야 돼. 이 조건이 없다? 그러면 3이 아니라 0으로 수렴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나중에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제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친구 이름 뭐지? 승민. 성민 이거 어떻게? 승민? 미안합니다. 야 근데 이거 왜 똑같은 거 같냐? 내 눈이 이상한가? 이거 아니었을까? 원래 내 의견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승민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x-1이 3개 이상. 3개 이상? 얘는 그러면 3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한글로 쓴다면 3개 이상 가진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x-1에 3승 gx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럼 얘가 g1이 0이 되면 3개밖에 없었던 거. 얘가 0이 된다면 4개 이상일 수도 있고 말이 뭔가 이상한데 0이 안 되면 딱 3개만 있었던 거고 0이 된다면 뭐 4개, 5개, 6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요거 안 쓰고 이렇게만 딱 써주면 됩니다. 이거 0입니다. 저 왜 3일까? 표시만 좀 해주세요.
아 오늘은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못하겠네. 자 그 다음 서인 친구 순호였지? 순호야 얘는 어떻게 해석할래? 아씨 뭐야 이 쥐인데요 왜 쥐? 뭐죠? 참고로 아 조건이 부족했다. 아이 미쳐가지고 얘들아 추가로 써주세요. 쥐는 저런 조건이 붙어있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수는 어떻게 해석할래? F1도 0 맞는데 조금 아쉬워. F1도 0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럼 얘 인수 그것까지 해도 말해주면 좋겠죠? 그것도 맞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물어볼게. 그럼 F는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야? X-1이라는 인수를 얘는 일단 G1이 0이래요? G가 인수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될까? 한 개. 일까요? 한 개일까요? 1000개일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일단 한 개 이상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개일까요? 이거까지 우리가 판단해줘야 돼요. 얘가 한 개고 얘는 몇 개야? 얘가 3개? 얘가 한 개? 약분하면 분모에 몇 개 더 남네? 2개와 발산하죠? 아니에요. 어때야 발산하지 않고 3번 수렴할 수 있을까? 너희도 한번 잘 생각해봐. 참고로 이거는 평가원 킬러 문제의 일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될까? 같은 맞아요. 인수가 같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인수의 개수가 같아야만 얘가 하나면 얘도 몇 개? 하나. 얘가 2개면 얘도 몇 개? 똑같아져야 돼. 그래야 0이 아닌 걸로 수렴할 수 있고 그리고 약분하고 나서 대입한 결과가 3이 된다까지도 쓸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현우였나? 현우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도 킬러의 일부분으로 나왔어요. C단계나 자격증도 풀어본 친구도 나와. 익숙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해석할 거게? fx는 얘도 마찬가지 G1이 0인 상황이에요. gx, x-1, qx. 훌륭해요. 그걸 한글로 표현하면 자 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 친구 처음 봤네. gx 일단 g1이 0이고요. gx x-1 이렇게 말했나 방금? 또 더 말했죠? px? 그래서 써볼게.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일단 잘못했어요. 조금 아쉽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되거든. 예를 들면 얘가 g가 아니라 x-1의 세제곱이었다? 그러면 얘를 g자리에다가 이렇게 세제곱 하나 더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인수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석했으면 맞는데 여기 다른 인수가 이렇게 껴있었을 수도 있고 얘를 가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히 x-1에 대한 인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어야 해서 자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g1이 0이니까 지금 뭐지? 혹시 실수가 없을 수도 없구나. 일단 G1이 0이니까 분모가 0인데 수렴한다? 그러면 분자도 몇이어야만 한다.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누구도 뭐다. 어떤 개념에 의해서 이 전개세 결정 1번. 그럼 저거 하나는 가져야 돼. 근데 발산하지 않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인수 저거 하나는 가지겠네. 근데 인수 개수 똑같았으면 약분하면 더 이상 0 되는 원인이 없었을 거야. 근데 뭐가 됐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게? 분모 싹 다 날려. 그러면 수렴할 조건이 되는 거고 0으로 수렴할 조건은 다 날리고도 분자에 적어도 하나 남아있어야 되니까 x-1이 누가 더 많이 있었구나. f가 더 많이 있었구나. 얘가 한 개 있었다? 2개 이상. 3개 있었다? 4개 이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지.
얘들은 잘 기억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번 너희도 지금 써볼까? 얘가 만약에 x-1 n개라고 한다면 그럼 f는 더 많아야 되니까 n 플러스 1개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7번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 g가 n개다? f가 n개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인쇄기수 같다, 더 많다를 저걸로 판단을 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뿔만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럼 분모가 많았구나. 모두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드디어 끝났어. 좋아.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근데 저번 첫 수업 때는 좀 토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토할 것 같진 않아요. 자, 함수의 극한의 대두관계는요, 그냥 주로 이거 기억나요?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요거 쓰는 거 말고 딱히 크게 쓰는 건 없어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함수의 극한의 대두관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뭐가 붙는다? 뭐가 붙는다? 왜 붙어요? 왜 붙어요? 라고 하면은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y는 x분의 1이라면은 x가 요거보다 클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y는 x분의 1이라면은 1, 3분의 이렇게 그려지는 맞나요? 자, 얘를 2배를 한 함수가 있다면 모든 함수 값이 다 2배, 2배, 2배면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y는 x분의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양수일 때 얘네들이 같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x분의 1은 x분의 1 같아지려면 넘기고 넘기면 x는 2x 넘기면 x가 몇이면 0이면 가능하대요. 그럼 양수일 땐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럼 항상 파란 그래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얘를 내가 f, 얘를 g라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알기는 사실 f보다 g가 항상 어떻다? 크다. 하지만 극한을 관찰할 때는 조금 달라요. 왜냐? 자,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를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이죠? 이거 몇이죠? 0이야. 따라서 극한이 0이다. 이거는 정확히 0이라는 게 아니야. 누구에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는 대상이라고 했지. 가까워지는 값. 마찬가지로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 야, x분의 1이랑 x분의 2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크긴 하겠어. 이게 크겠지. 근데 얘도 어디로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지는 대상은 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f g가 1000점 g 옛날에 뭐 어디서 풀었던 것처럼 이런 뭐 발견은 찾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 그래프는 항상 파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 맞나요? 여기 지금 요 지점을 제외하고는 다 위에 있고 여기서 이제 만나나 싶었는데 이 f가 위로 올라가 있어. 이 지점만. 그럼 어쨌든 f가 g보다 위에 있는 거 맞죠? 근데 여기 x가 a일 때라 가져온다면 a일 때 좌극한 구해보면 둘이 극한은 똑같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따라하세요.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면 등호가 붙는다. 네, 등호가 꼭 붙어야만 해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를 많이 쓰게 되죠. 자, 예시를 그냥 여기 바로 썼어요. f가 2차래요. 2차보다 크고 2차보다 작다? 이 다항식이야. 다항 함수로 쳐봐. 무조건 몇 차일까 이거? 무조건 2차야. 1차다? 이 사이는 1차일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뚫고 지나요. 이게 항상 성립하고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극한 취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따로따로 빼기 함수 한쪽으로 넘겨서 극한 취하면 1차면 절대 안 돼요. 3차 이상 절대 안 돼요. 2차일 때만 가능해요. 이렇게 얘네 사이 하나는 닫혀있는 거. 근데 2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2차니까 지금 2x제곱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풀면 바로 나오는데 근데 엄밀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복잡한 거 풀 수 있으니까. 자, 내가 f의 범위가 제한됐다? 따라서 범위가 제한? 극한. 바로 샌드위치 좀 의심을 해야 돼. 식별력에서 얘 모양을 만들면 되는 건가? 하고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양변을 뭐하고 시작할까요?
제곱. 주의할 것도 좀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거 제곱하면 안 돼요, 서술형에서는. 왜냐? 아니 범위를 제한시키던가. 왜냐? 이게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 그러면 제곱해도 이 제곱 예쁘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따라하세요. 0 이상. 0 이상일 때는 이게 항상 성립해. 근데 음수 바뀌는 순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1 하면은 성립하죠? 맞죠? 근데 제곱하는 순간 25가 1이 되니까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된단 말이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 그래서 내가 이 세팅을 양수로 플러스로 해놨으니까 근데 너네 알고는 있으면 좋겠죠? 조심해야 될 상황을. 양수 확정이죠? 0 이상 플러스니까 1 이상. 그럼 제곱해서 4x 4승 플러스 땡땡땡 4x 4승 플러스 땡땡땡 세변 x 4승 나눠버려. 리미트 취해. 그럼 얘 몇으로 수렴할까요? 4. 얘도 몇으로 수렴할까요?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아니라 극한을 취했으니까 뭐가 붙어야 되죠? 4 이상 4 이하에서 안쪽에 있는 얘 극한값이 몇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 쉽죠? 반복 수학에 있던 뭐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다 뭐 써놓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너네 정도면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서관계가 좀 까다로워지는 거는 미적분에서 이제 합답형 판단, 참거짓 판단 하는 게 좀 귀찮은 게 많고 수에서는 그렇게 막 까다로운 건 없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문제들 한번 쭉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좀 쉬었다가 합시다. 한 5분만 쉴게요.